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3%대 하락하면서 종가 4천선을 내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방에 부담을 줬는데요. 코스피는 3.3% 내린 3,953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6% 밀린 87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화 약세와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령에 따른 외국인 여행객 증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GS P&L이 10.6%, 노랑풍선은 19%, 롯데 관광개발과 GKL도 1%대로 호텔 및 카지노 관련주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피터필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테슬라 지분도 줄였습니다. 대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늘리긴 했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잇따른 거물들의 지분 매도로 AI 고평가 논란이 재차 불붙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500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함께 정부 기업이 주도하는 AI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계속되고 한미 제조업 협력, 상법 개정안 등 대내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분기별로는 조정, 상승, 조정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생생한 강의로 풀어드리는 주식 레슨 라이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선미입니다. 화요일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양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4천선과 900선을 내어주며 마쳤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동반 매도하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 주식 레슨 라이브에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슨 라이브 출발합니다. 화요일은 손대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기존 악재가 반복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많은 섹터와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홍색을 얘기를 해드렸죠. 이 분홍색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AI에 대한 악재가 또 쏟아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도 11월 초였죠. 아랫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몸통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온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일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될지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도 있죠. 내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경우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박스권 매매가 지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만약에 미국 증시로 인해서 약세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880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지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분홍색 지수를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깨졌죠. 그런데 역시 코스닥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상승 추세에 저점만 부딪히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분석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4분기 실적주를 대공개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종목을 오늘 많이 정리를 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실적주를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빨간색 눈에 띄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케어젠이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버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내 시장도 그럴 만한 악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요,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라갔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시장에서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QT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QE는요, 양적 완화예요. 돈을 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QT는요, 양적 긴축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긴축을 했던, 즉 패드에서 돈을 다시 한번 쓸어 담는 그런 과정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종료가 됐다. 무슨 얘기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QT를 긴축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걸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은행 준비금 축소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QT의 종료가 있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준비금이 바닥이 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은행주가 얼마 전이었죠. 은행주가 약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국채 발행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돈을 푼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장기 금리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지금이 아마 3.0인데 장기 금리가 5, 뭐 6 이렇게 가면은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장기 금리를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도 향후에는 이 정도 돈이 나갈 거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성장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패드의 입장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진짜 시장 자체가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를 하나 손에 쥐고 어차피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는 걸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QT가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패 하나가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변동폭은 있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 섹터, 즉 성장주와 기술주는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니까 당연히 민감 섹터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 쪽이나 은행의 경우는 당연히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반도체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였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한 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DDR5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존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뉴스에서 나온 것도 있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악재일까? 요 내용에 있었는데 아마 수많은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다른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거품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는 명분 하에 일단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자라는 관점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의 어떤 그런 기술주 위주로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역시 알파벳에 AI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거기에 자금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역시 뭐 평균적으로 10%대 강세를 DDR4도 역시 가격이 인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아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한다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가격 인상과 함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나가야 되죠. 근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를 공화당에서 원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리포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스마트폰 수요를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AI와 연결된 이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부터 AI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교체 주기로 보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가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제 아이온큐의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팅 쪽으로 상당히 이슈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통신 장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양자와 함께 광통신을 엮어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통신 장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시스코 시스템즈, 노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화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GTE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중국 걸 배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반사 이익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마 통신 장비가 내년에는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서 아마 96,000원 정도에는 현재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지금 그냥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고 횡보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5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럼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내년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변동폭은 있겠지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어떤 식의 매매를 하는 게 좋겠냐면 DMA 차트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차트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종목 매매, 매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앞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DMA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지선은 깨지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는 힘든 시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떨어지면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 얘기를 해드릴 건데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종목을 제가 다 골라왔습니다. 오늘만 차트를 한 500개 정도 돌려봤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다 골라놨어요. 그 안에서 DMA 차트 적용하시면 그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아마 4분기 계좌가 토실토실 살찔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게 되면은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이따가 제가 얘기해드릴 4분기 실적주까지 포함을 해서 차트 설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반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금 봐야 할 4분기 실적주를 대거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종목들 선별적인 상승이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개 방송 일정이 변동됐습니다.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12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1교시는 수익 레슨 시간입니다. 공략주들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 10월 13일에 추천주 ST팜 10%대 수익률을 챙기면서 오늘 차익 실현했고요. 또 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죠. 10월 20일에 추천주 STI도 10%대 수익률을 보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략한 11월 10일에 관심주인 대웅도요. 단기간에 빠른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까지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목표가를 올려드렸을 때 항상 이탈가도 역시 올려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목표가로 오죠.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탈가를 처음에 여기를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탈가를 여기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데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으니까 뭐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외에는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다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지선 부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을 했던 거는 뭐냐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탈을 한 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관점이었지만 일단은 제가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를 좀 했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뷰노의 경우도 이탈가를 이탈을 했는데 왜 이거는 매도를 안 했냐. 이것도 매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거래량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이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뭐 일부는 사실은 비중 축소를 하는 걸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라고 적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적어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매도한 종목은 사실은 내일까지는 버텨보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양시장은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조정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내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 매도가 아니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단은 보시면요. 공급방이 있습니다. 공급방에서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버텨도 되는 종목이었고 단순히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등 나올 종목 다시 한번 내일 공부방에서 언급 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빠르게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은 한 템포 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템포 쉰다. 근데 오늘 당연히 이탈을 했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T팜의 경우는 오늘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죠. 뭐 뷰노의 경우 4% 하락을 했는데 버텼고
이 ST팜은 1%밖에 실질적으로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버텼어야 되는데 사실은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안 움직일 경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이 종목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통해서 ST팜을 끌고 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은 종목을 말씀을 해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다 4분기가 좋은 종목들이었어요. 다만 이따가 말씀드릴 건 큰 폭으로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뷰노, ST팜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3분기 대비해서 더 좋았고요. 뷰노의 경우는 올해 전체 실적이 적자였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ST팜은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HL만도의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이탈가를 상향 이탈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을 한번 살짝만 볼게요. GM에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중국산 부품을 서서히 배제를 할 거야. 이거를 협력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역시 중국산 부품을 이제 배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사 이익은 국내 회사 혹은 일본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L만도의 경우 내년이 아마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자동차는 지금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주를 봐야 된다. 부품주의 실적은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HL만도 역시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이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TI도 역시 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54%밖에 거래가 동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I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STI 내일 반등 나오면 다시 혹시 매도하신 분들은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웅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 한 23,000원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수준이 되게 되면 DMA가 우상향하는 거 보고 다시 아마 대웅을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웅은 올해부터 내년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사주가 29%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달 정도에 될 거예요. 그러면 대웅 당연히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NT의 경우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4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3, 4분기 좋아지는 종목들이 한 4, 5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PNT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의 경우는 오늘 조금 매도가 맞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14,000
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9,000원대까지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한 건데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오늘 정리가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래컴퍼니도 역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컴퍼니도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도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추후에 DMA 차트를 얘기를 할 때 혹은 DMA 관심주를 얘기를 할 때 아마 제가 매도했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아직 주가가 못 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가 있는 종목들 DMA 차트가 우상향, 즉 골든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재매수해도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장의 매크로 변수도 있어서 투자자분들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가님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공부방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 다시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교시는 매매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맞게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주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폭이 있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지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씩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모신 소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모신 소재의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보다는 IT 쪽 기기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025년의 실적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026년 실적을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아서 숫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12시 반에 하잖아요. 그때 이 실적 다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치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코스모신 소재가 1억이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냐면 26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 예상치로 확인해 보게 되면 26억을 벌 걸로 예상을 해요. 26억을 벌 걸로. 그러면 4분기에 큰 폭으로 적자가 났다가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2024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매수가를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55,000원을 뛰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예요. 올해 단기 순이익이 2024년에는 18억 정도 적자였습니다만 2025년에는 60억 흑자 전환이 돼요. 그리고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 170억 흑자 전환이 됩니다.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기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16억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0억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을 확인해 보게 되면 4억 흑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억을 봅니다. 2024년 이후부터 분기로 다음 분기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16,000원 부근이 지지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6,750원에서 17,300원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18,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18,500원을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못 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1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지지 나왔던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실적이 하락 추세로 전환돼요. 그래서 16,000원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DMA 차트 보세요. DMA 적용을 하시면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나올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DMA도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니까 DMA 차트 꼭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매매하기 쉬워진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NTC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까지 적자였는데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원래는 2020년에 594억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1,300억이 넘어가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 거에 2배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 4분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다 적자였어요. 근데 2025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2026년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8,000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23,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좀 잡았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가격 이탈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16,00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19,100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5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철강주입니다. 뭐 철강주 내년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부터 악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4분기 한번 반짝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요. 2024년에 375억에서 305억으로 줄었습니다만 내년에 400으로 한 30%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분기가 140억입니다. 7배 늘어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8억에서 56억까지 3배 늘어납니다. 3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게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15,100원에서 15,200원 사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7,000원 이상 목표가 손절가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이 좋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워낙 작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부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한 6, 7개 종목이요. 4분기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좋아지는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내일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주목해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아이센스, JNTC, 대한제강인데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기법서까지 알차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4분기 하면 무조건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이런 소매업종, 유통업종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안에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4분기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만한 종목 2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실적 종목 4개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빠른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갖고 제가 실적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얘기해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여성복 전문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대형 그룹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연간 실적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소비주들이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404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6년에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약 한 25% 정도 당기순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44억, 26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5억에서 260억으로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몇 배?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8억이에요. 18억. 근데 이번에 182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죠? 10배죠. 1분기에는 4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았던 거고 4분기부터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배 이상 좋아지는데 이게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딱 발표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요. 4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배 좋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지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거 상승한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거를 노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과 함께 4분기에 성수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9,68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948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2026년에는 2,400억 정도 해갖고 2.7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게 되면 이것도 살짝 잘못되어 있기는 한데 3분기에 1,300억 정도가 1,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었는데 4분기에는 2,30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적어도 70%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냐면 566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1,085억으로 흑자 나와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아 있고 유통주든 쇼핑주든 다 똑같아요. 시장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4분기부터 성수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를 최근에 돌려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전의 고점 부근이 여기입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죠? 이중 바닥이 나온 거죠. 이중 바닥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의미고요. 이전 실적이 나왔을 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거의 20% 수준밖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실적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2개 더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은요. DMA 차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없어도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하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DMA 차트 꼭 적용하시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6개의 종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은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을 안고 있는 소비 유통 섹터에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역시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또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공부방에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일과 금요일 12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3%대 하락하면서 종가 4천선을 내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방에 부담을 줬는데요. 코스피는 3.3% 내린 3,953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6% 밀린 87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화 약세와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령에 따른 외국인 여행객 증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GS P&L이 10.6%, 노랑풍선은 19%, 롯데 관광개발과 GKL도 1%대로 호텔 및 카지노 관련주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피터필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테슬라 지분도 줄였습니다. 대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늘리긴 했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잇따른 거물들의 지분 매도로 AI 고평가 논란이 재차 불붙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500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함께 정부 기업이 주도하는 AI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계속되고 한미 제조업 협력, 상법 개정안 등 대내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분기별로는 조정, 상승, 조정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생생한 강의로 풀어드리는 주식 레슨 라이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선미입니다. 화요일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양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4천선과 900선을 내어주며 마쳤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동반 매도하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 주식 레슨 라이브에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슨 라이브 출발합니다. 화요일은 손대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기존 악재가 반복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많은 섹터와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홍색을 얘기를 해드렸죠. 이 분홍색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AI에 대한 악재가 또 쏟아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도 11월 초였죠. 아랫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몸통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온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일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될지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도 있죠. 내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경우도 있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박스권 매매가 지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만약에 미국 증시로 인해서 약세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880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지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분홍색 지수를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깨졌죠. 그런데 역시 코스닥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상승 추세에 저점만 부딪히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분석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4분기 실적주를 대공개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종목을 오늘 많이 정리를 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실적주를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빨간색 눈에 띄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케어젠이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버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내 시장도 그럴 만한 악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요,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라갔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시장에서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QT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QE는요, 양적 완화예요. 돈을 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QT는요, 양적 긴축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긴축을 했던, 즉 패드에서 돈을 다시 한번 쓸어 담는 그런 과정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종료가 됐다. 무슨 얘기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QT를 긴축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걸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은행 준비금 축소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QT의 종료가 있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준비금이 바닥이 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은행주가 얼마 전이었죠. 은행주가 약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국채 발행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돈을 푼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장기 금리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지금이 아마 3.0인데 장기 금리가 5, 뭐 6 이렇게 가면은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장기 금리를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도 향후에는 이 정도 돈이 나갈 거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성장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패드의 입장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진짜 시장 자체가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를 하나 손에 쥐고
어차피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는 걸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QT가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폐 하나가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변동폭은 있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 섹터, 즉 성장주와 기술주는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니까 당연히 민감 섹터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 쪽이나 은행의 경우는 당연히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반도체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였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한 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DDR5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존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뉴스에서 나온 것도 있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악재일까? 요 내용에 있었는데 아마 수많은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다른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거품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는 명분 하에 일단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자라는 관점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의 어떤 그런 기술주 위주로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역시 알파벳에 AI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거기에 자금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역시 평균적으로 10%대 강세를 DDR4도 역시 가격이 인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아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한다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가격 인상과 함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나가야 되죠. 근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를 공화당에서 원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리포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스마트폰 수요를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AI와 연결된 이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부터 AI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교체 주기로 보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가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제 아이온큐의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팅 쪽으로 상당히 이슈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통신 장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양자와 함께 광통신을 엮어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통신 장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스코 시스템즈, 노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화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GTE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중국 걸 배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반사 이익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마 통신 장비가 내년에는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서 아마 96,000원 정도에는 현재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지금 그냥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고 횡보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5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내년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변동폭은 있겠지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어떤 식의 매매를 하는 게 좋겠냐면 DMA 차트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차트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종목 매매, 매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앞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DMA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지선은 깨지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는 힘든 시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떨어지면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 얘기를 해드릴 건데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종목을 제가 다 골라왔습니다. 오늘만 차트를 한 500개 정도 돌려봤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다 골라놨어요. 그 안에서 DMA 차트 적용하시면 그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아마 4분기 계좌가 토실토실 살찔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게 되면은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이따가 제가 얘기해드릴 4분기 실적주까지 포함을 해서 차트 설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반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금 봐야 할 4분기 실적주를 대거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종목들 선별적인 상승이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개 방송 일정이 변동됐습니다.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12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읽으시는 수익 레슨 시간입니다. 공략주들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 10월 13일에 추천주 ST팜 10%대 수익률을 챙기면서 오늘 차익 실현했고요. 또 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죠. 10월 20일에 추천주 STI도 10%대 수익률을 보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략한 11월 10일에 관심주인 대웅도요. 단기간에 빠른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까지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목표가를 올려드렸을 때 항상 이탈가도 역시 올려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목표가로 오죠.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탈가를 처음에 여기를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탈가를 여기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데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으니까 뭐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외에는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다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지선 부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을 했던 거는 뭐냐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탈가를 이탈을 한 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관점이었지만 일단은 제가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를 좀 했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뷰노의 경우도 이탈가를 이탈을 했는데 왜 이거는 매도를 안 했냐. 이것도 매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거래량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이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뭐 일부는 사실은 비중 축소를 하는 걸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라고 적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적어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매도한 종목은 사실은 내일까지는 버텨보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양시장은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조정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내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 매도가 아니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단은 보시면요.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버텨도 되는 종목이었고 단순히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등 나올 종목 다시 한번 내일 공부방에서 언급 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빠르게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은 한 템포 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템포 쉰다. 근데 오늘 당연히 이탈을 했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T팜의 경우는 오늘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죠. 뭐 뷰노의 경우 4% 하락을 했는데 버텼고 이 ST팜은 1%밖에 실질적으로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들이 이었는데 오늘 버텼어야 되는데 사실은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안 움직일 경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이 종목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통해서 ST팜을 끌고 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은 종목을 말씀을 해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다 4분기가 좋은 종목들이었어요. 다만 이따가 말씀드릴 건 큰 폭으로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뷰노, ST팜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3분기 대비해서 더 좋았고요. 뷰노의 경우는 올해 전체 실적이 적자였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ST팜은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HL만도의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이탈가를 상향 이탈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을 한번 살짝만 볼게요. GM에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중국산 부품을 서서히 배제를 할 거야. 이거를 협력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역시 중국산 부품을 이제 배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사 이익은 국내 회사 혹은 일본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L만도의 경우 내년이 아마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자동차는 지금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주를 봐야 된다. 부품주의 실적은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HL만도 역시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이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TI도 역시 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54%밖에 거래가 동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I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STI 내일 반등 나오면 다시 혹시 매도하신 분들은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웅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 한 23,000원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수준이 되게 되면 DMA가 우상향하는 거 보고 다시 아마 대웅을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웅은 올해부터 내년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사주가 29%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달 정도에 될 거예요. 그러면 대응 당연히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NT의 경우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4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3, 4분기 좋아지는 종목들이 한 4, 5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PNT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의 경우는 오늘 조금 매도가 맞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14,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9,000원대까지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한 건데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오늘 정리가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래컴퍼니도 역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컴퍼니도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도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추후에 DMA 차트를 얘기를 할 때 혹은 DMA 관심주를 얘기를 할 때 아마 제가 매도했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아직 주가가 못 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가 있는 종목들 DMA 차트가 우상향, 즉 골든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재매수해도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장의 매크로 변수도 있어서 투자자분들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가님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공부방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 다시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교시는 매매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맞게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주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폭이 있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지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씩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모신 소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모신 소재의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보다는 IT 쪽이 기기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025년의 실적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026년 실적을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아서 숫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12시 반에 하잖아요. 그때 이 실적 다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치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코스모 신소재가 1억이었어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26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 예상치로 확인해 보게 되면 26억을 벌 걸로 예상을 해요. 26억을 벌 걸로. 그러면 4분기에 큰 폭으로 적자가 났다가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2024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매수가를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5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5만 5천 원을 뛰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예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2024년에는 18억 정도 적자였습니다만 2025년에는 60억 흑자 전환이 돼요. 그리고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 170억 흑자 전환이 됩니다.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기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16억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0억이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게 되면 4억 흑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억을 봅니다. 2024년 이후부터 분기로 다음 분기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16,000원 부근이 지지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6,750원에서 17,300원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18,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18,500원을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못 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1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지지 나왔던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실적이 하락 추세로 전환돼요. 그래서 16,000원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DMA 차트 보세요. DMA 적용을 하시면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나올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DMA도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니까 DMA 차트 꼭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매매하기 쉬워진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JNTC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까지 적자였는데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원래는 2020년에 594억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1,300억이 넘어가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 거에 2배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 4분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다 적자였어요. 근데 2025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2026년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8,000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23,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좀 잡았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가격 이탈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16,00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19,100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5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철강주입니다. 뭐 철강주 내년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부터 악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4분기 한번 반짝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요. 2024년에 375억에서 305억으로 줄었습니다만 내년에 400으로 한 30%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분기가 140억입니다. 7배 늘어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8억에서 56억까지 3배 늘어납니다. 3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게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15,100원에서 15,200원 사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7,000원 이상 목표가 손절가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이 좋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워낙 작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부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한 6, 7개 종목이요. 4분기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좋아지는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내일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주목해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아이센스, JNTC, 대한제강인데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기법서까지 알차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4분기 하면 무조건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이런 소매업종, 유통업종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안에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4분기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만한 종목 2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실적 종목 4개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빠른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갖고 제가 실적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여성복 전문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대형 그룹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연간 실적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소비주들이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404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6년에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약 한 25% 정도 당기순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44억, 26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5억에서 260억으로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몇 배?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8억이에요. 18억. 근데 이번에 182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죠? 10배죠. 1분기에는 4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았던 거고 4분기부터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배 이상 좋아지는데 이게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딱 발표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요. 4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배 좋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지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거 상승한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거를 노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과 함께 4분기에 성수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9,68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948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2026년에는 2,400억 정도 해갖고 2.7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게 되면 이것도 살짝 잘못되어 있기는 한데 3분기에 1,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었는데 4분기에는 2,30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적어도 70%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냐면 566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1,085억으로 흑자 나와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아 있고 유통주든 쇼핑주든 다 똑같아요. 시장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4분기부터 성수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를 최근에 돌려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전에 고점 부근이 여기입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죠? 이중 바닥이 나온 거죠. 이중 바닥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의미고요. 이전 실적이 나왔을 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거의 20% 수준밖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실적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2개 더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은요. DMA 차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없어도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하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DMA 차트 꼭 적용하시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6개의 종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은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을 안고 있는 소비 유통 섹터에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역시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또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공부방에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일과 금요일 12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